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그냥 보건복지부에 부속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뭐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역할이지만 보건복지부에 한정된 기관이었다는 그런 느낌이 1990년대의 느낌이었다면 제가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그 특정 부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보장정책,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한국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정책 중심기관이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또 그런 부분을 제가 더욱더 좀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끊임없이 잘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역동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뭐 어느 시기나 어느 순간에도 항상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만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국가적으로 발생했던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우리 기존의 사회보장 정책을 어떻게 보완해서 이들 어려우신 분들이 현업에서 계속해서 잘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것, 이게 첫 번째 기억이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 이후에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또 신종플루가 터졌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 보건의료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신종플루와 관련된 대책 수립하는데도 했던 기억들이 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 사실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0년이 되면서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다시 재정립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이제 2차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요한 기억들이 남는 거고요. 특히 이제 2011년에는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0주년 되는 그런 기념적인 해였기 때문에 40주년 행사와 관련된 준비 등등을 하던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잃어버렸던 잊혀져가는 그런 기록물들을 다시 발굴해내고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조사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1970년부터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는데 그 많은 조사들이 대부분 다 릴테이프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릴테이프로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는 이제 그 릴테이프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사장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국내에 아주 그냥 한 군데밖에 없는 그 릴테이프를 현재의 기록 매체로 전환시키는 곳에 연결해서 그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 다 사라질 수도 있었던 그 기록들을 다 현재의 저장 매체로 옮겼던 일들, 이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 노인 실태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 연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상적인 업무로서 다른 연구기관이 아직은 많이 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그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지나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구와 관련해서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심각한 문제지만 그 당시에 인구 문제 역시 이제 굉장히 고민되었던 시기였는데 그 인구 대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역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들이 그냥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구 정책들을 모든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집대성해서 그 인구 위기에 대한 미래 대응 과제를 그 시리즈로 연구한 것,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그런 연구는 누가 이제 뭐 외부기관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연구기관이 주체적으로 찾아서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이제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각국의 사회보장을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도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연구를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12권을 집대성해서 만들었던 것이 사실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도 조달하기 힘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다른 연구비들 다 아껴가지고 거기에 그 기초 연구를 만들어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연구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계속 축적이 돼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것이 또 외부의 연구기관이든지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연구제도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각국의 제도를 자기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서울대에서 협조적으로 했고 복지 패널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조사 인력입니다. 다른 어떤 연구기관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꼼꼼히 챙기는 그런 조사 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더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별 무리 없이 잘 합의되고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이슈앤 포커스를 처음으로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창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슈앤 포커스는 우리 연구자들이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기본 연구가들도 해야 되고 정책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수시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과정에서 또 그 연구 책임자들이 1인 1 이슈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포커스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 상당히 힘든 것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 기관이나 외부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연구 보고서나 정책 보고서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뭐 이렇게 촘촘히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슈 포커스와 같은 정도의 핵심적인 정책 내용을 가지고 또 그 적시적으로 굉장히 최적의 시점에 그것을 우리 정책 당국자한테 전달됨으로 해서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슈앤 포커스가 창간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 이슈앤 포커스는 지금 그 당시에는 다른 연구기관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기관들도 우리 그 이슈앤 포커스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그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있던 사회보장 정보와 관련된 기능을 사회보장정보원이 독립되면서 또 이제 우리 연구기관과 또 이제 헤어졌고 또 건강정신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사업들이 커지고 있는데 그 건강정신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연구기관이 직접적으로 또 같이 하고 있었는데 또 독립돼서 간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은평구에 굉장히 불광동에 안정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이 기관을 또 창립했고 거기서 오랜 연구를 해왔는데 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그 기관과 이렇게 사실은 이별을 또 해야 되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기관을 매각하고 이 세종시에 우리가 직접 독립청사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제대로 안 된 것,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꼭 저희의 연구기관의 그 부설 기관으로 계속 같이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관련 기관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별도의 기관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필요한 기능이나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부수기관으로서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었던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금도 그렇고 뭐 향후에도 그렇지만 사회보장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리얼타임으로 축적되는 기관입니다. 근데 연구는 사실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와 정보가 적시적으로 제공되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런 대응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런 그 대응 연구를 기초로 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분리해서 운영한다면 그런 정책 연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측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보장정보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강조했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의 기능과 역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분리 독립된 대로 것으로 변론이 났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나름대로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보가 그냥 정보로만 존재하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정보가 의미가 있을 때는 그것이 연구와 정책으로 연결되어야만 그것이 그 정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과 같이 정보는 정보대로, 연구는 연구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이렇게 분리돼서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현재와 같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돈이 시간이 또 정책의 핵심인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방향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뭐 사실은 이제 그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영역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앞으로 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그 기초보장이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그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거의 독보적으로 해왔고 또 그 외에 이제 그 사회보험과 관련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정책들도 중요한 수간마다 우리 연구원이 중요한 핵심적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해왔듯이 저는 우리 연구기관이 계속해서 충실하게 우리 사회보장 제도가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이 정책에 기여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준비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외국에 전파하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은 많이 하려고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부터 급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들 히스토리라든지 현재의 제도라든지 향후의 중요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문으로 또 꼭 단순히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어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을 해서 그분들이 꼭 우리나라 말을 알아야 우리나라 제도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요한 제도를 그 나라 말로 정리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각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든 것을 해야 되는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